이웃집 토토로. 탈탈탈탈탈탈 콩콩 덜콩 털덜덜덜덜 덜콩. 작은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어느 일요일, 제이와 메이네가 이사하는 날입니다. 아빠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렇죠, 아빠? 제이와 메이가 말했습니다. 논과 밭, 푸르른 숲, 어쩐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제이와 메이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다 왔다 얘들아. 아버지의 말씀에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뜰 건너편에 낡은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와, 다 쓰러져 가네. 도깨비 집 같아. 하지만 제이와 메이는 첫눈에 이 낡은 집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메이야, 저것 봐. 제이는 집 옆에 있는 산처럼 울창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숲의 꼭대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정말 크구나. 두 사람이 나무를 올려다보자 저건 이 마을 수오림의 오래된 농나무란다. 아버지가 덧문을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뒷문을 열어주렴. 아버지는 제이에게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제이와 메이는 신이 났습니다. 뒷문으로 달려가 잔뜩 녹이 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라, 깜깜하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커먼 털뭉치들이 한꺼번에 때를 지어 부엌 안으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도 봤니? 도깨비일까?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합니다. 살금살금 부엌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으니 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자, 일을 해야지. 일을. 이번에는 2층 창문을 열자꾸나. 계단이 어디 있나? 2층이요? 계단이 있어요? 두 사람은 두 눈을 반짝이며 계단을 찾습니다. 여기 있나? 어디 있지? 메이 찾았어. 그러나 저러나 무슨 계단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바로 그 순간 콩콩콩 칠흑같이 어두운 계단 위에서 무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도토리입니다. 2층에 누군가 있나 봅니다. 두 사람은 2층 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메이, 어서 가보자. 응. 2층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서둘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끼 덜쿵.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등 뒤에서 시커먼 물체가 사삭 달아납니다. 아까 그 털뭉치들입니다. 매는 뒤돌아서서 벽을 노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버지가 부지런히 짐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아빠, 이 집에 무언가 있나 봐요. 제이의 말에 아버지는 창문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거 멋진 일인데 도깨비 집에서 사는 게 아빠의 꿈이었거든. 어이쿠. 아버지는 큰 짐을 들고 계셔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런 도와드려야겠네. 제이는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혼자 남아 벽을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무엇일까? 메이는 벽으로 다가가 조심조심 벽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묵! 시커먼 물체가 한꺼번에 튀어나와 천장이 갈라진 틈 속으로 사사삭 달아났습니다.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는 메이의 눈앞에 시커먼 털뭉치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녀석은 미처 달아나지 못했나 봅니다. 좋아. 에잇! 잡았다, 언니. 메이는 불이 나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 눈앞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셔. 이사를 도와주러 오셨단다. 그러나 메이는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가만히 두 손을 펼쳐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 손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발바닥까지 새까맣습니다. 내 발도 까맣네. 제이가 소리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검댕이들이 나온 모양이구나. 검댕이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에 모여 사는데 집 전체를 먼지와 그름으로 뒤덮어버린단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어요.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어느 틈엔간 사라져버리거든. 조금 뒤 부엌 뒷문으로 남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손자인 토니입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할머니 갖다 드리래. 토니는 화가 난 것 같은 얼굴로 제이에게 음식 바구니를 건네주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제이가 불러 세우자 토니가 뒤로 휙 돌아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네 집에 귀신 나오는 거 모르지? 그게 뭐? 제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토니가 들고 온 음식 바구니 속에는 아주 맛있는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와 메인의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바스락바스락 동그리 검댕이 먼지들도 이사를 갑니다. 둥실둥실 바람을 타고 선앙당 쪽으로 날아갑니다. 선앙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부, 올빼미일까요? 수호림에서 신비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제이와 메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 이사하게 된 것도 얼마 후에 태어날 어머니를 공기가 맑은 시골집에서 지내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서들 오렴. 새 집은 마음에 드니? 어머니는 기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엄마. 제이가 귀에 대고 속삭이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뭐? 도깨비집? 엄마는 도깨비 집이 좋으세요? 메이가 걱정스러운 듯 여쭤보았습니다. 물론이지. 하루빨리 태어나서 도깨비를 만나보고 싶은걸. 그 소리를 듣자 제이와 메이는 새로 이사한 집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실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언니는 학교에 가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메이는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도토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메이는 열심히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을 속에서 하얗고 조그만 뿔 2개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라? 그것은 처음 보는 이상한 동물입니다. 우와, 저게 뭘까? 메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뒤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하얀 동물은 깜짝 놀라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기다려! 쪼르르르 텐마루 밑으로 달아난 것입니다. 텐마루 밑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메이의 등 뒤로 누군가 살금살금 지나갑니다. 찾았다. 이번에는 2마리잖아. 메이가 그 둘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2마리는 황급히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숲을 속에는 터널이 뚫려 있었습니다. 메이는 모자도 벗어던지고 옷도 더러워진 채 정신없이 뒤쫓아갔습니다. 이윽고 2마리는 커다란 나무 밑동에서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나무 밑동에는 어두컴컴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입구에 도토리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메이는 그것을 주우려다 발을 헛디뎌 구멍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엄마야! 꽈당! 깜짝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 아닌데도 천장에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주위는 초록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방금 놓쳐버린 2마리보다 훨씬 큰 녀석이 쿨쿨 자고 있던 것입니다.
공 같기도 하고 너구리 같기도 하고 올빼미 같기도 한 신기한 동물입니다. 메이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가갔습니다. 넌 누구니? 메이가 묻자 그 신기한 동물은 잠에 취한 듯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굉장히 졸린가 봅니다. 코끝을 간지럽히자 큰 입을 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토토로. 그 큰 입이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키며 입김을 뿜어냈습니다. 우와, 날아갈 것 같아. 메이는 너무 신이 나서 함께 소리 질렀습니다. 우와. 토토로. 토토로? 너 토토로라고 하는구나? 메이는 푹신푹신한 털 위에 엎드려서 다정하게 토토로를 불러보았습니다. 토토로. 메이의 눈도 어느새 졸음으로 가득해지더니 토토로와 함께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이가 학교에 돌아와 보니 메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 찾아보니 숲풀 앞에 모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메이의 모자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숲풀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 터널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이는 터널 속으로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좁은 터널이 갑자기 탁 트이더니 그곳에 메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메이. 놀란 제이가 허둥지둥 흔들어 깨우자 메이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졸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토토로는? 토토로? 아버지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나요, 토토로랑 만났어요. 아주 작은 녀석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큰 녀석도 있고요. 그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요. 이리 따라와 보세요. 메이는 숲을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와 아버지도 메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터널을 빠져와 보니 그것은 메인의 뜰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깜빡이는 메이를 보고 제이와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야, 거짓말 아니란 말이야. 메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메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메이가 수어림의 주인을 만났나 보구나. 하지만 주인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아참, 우리 선앙당에 인사드리러 갈까?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니 커다란 농나무가 보였습니다. 찾았다. 아까 그 나무야. 메이는 나무 밑동을 들여다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뚫려있던 구멍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 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랬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농나무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정말 멋진 나무로구나. 틀림없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켜봐 주셨을 거야. 자, 어서 인사를 드리자. 세 사람은 농나무 앞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우리 메이가 신세를 졌더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제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굉장한 뉴스가 있어요. 메이가 토토로와 만났대요. 나도 토토로와 꼭 만나보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 2편에서 계속됩니다.